속보, 홍명보 정몽규 안녕 잘가. 격경사 대박 소식 화제. 홍명보 정몽규 안녕 잘가. 격경사 대박 소식에 난리난 상황. 졸속 행정과 소통 부재로 계모임보다 못한 조직이라고 질타받았던 대한축구협회의 수장 정몽규 회장이 한 달 만에 다시 국회의원들 앞에 선다. 정 회장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축구협회 사유화, 부실한 운영 등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다. 당초 정 회장은 22일 체육 분야 감사와 24일 종합감사 두 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국제축구연맹의 초청으로 2024 17세 이하 U17 여자 월드컵이 열리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방문하면서 체육 분야 감사에는 불출석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의 일정을 마친 정 회장은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고 종합감사에는 출석하기로 했다. 정 회장이 국회로 불려 나오는 건 지난달 24일 문체위 현안 질의 이후 한 달 만이다. 당시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축구대표팀 선임 절차를 비롯해 축구협회의 주먹구구식 행정, 정 회장의 접대 골프 의혹 등에 관해 추궁했다. 정 회장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이임생기술본부 총괄이사에게 전권을 위임한 데다 이후 이 이사 주재로 진행한 비대면 임시회의도 협회 직원의 의사로 11차 회의로 둔갑한 것도 큰 논란이 됐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구협회가 동네계 모임이나 동아리만도 못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 달이 지나는 동안 홍명보호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1위를 질주하는 등 순항하고 있으나 정 회장과 축구협회를 둘러싼 비난 수위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각종 의혹은 더욱 증폭돼 있다. 정 회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한 22일 체육 분야 감사에서도 문체위는 정 회장과 축구협회를 향해 강도 높은 질타를 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홍명보 감독이 이라크와 홈 경기 때 야유가 없어진 것과 관련해 미소 지으며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다. 성적만 좋다면 아무 문제도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아주 오만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회장은 종합감사에서 축구협회 사유화, 사선 연임 도전, 그리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과 접대 골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받을 것으로 보인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 질의에 이어 체육 분야 감사에서도 정 회장이 축구협회를 사유화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축구협회는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정 회장이 소유한 HDC 현대산업개발에 도움을 받았으나 자문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축구종합센터 건설사업 관리 자문 용역 계약서에는 축구협회와 HDC 현대산업개발이 표기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축구협회로부터 받은 대의원 명단의 36명 중 40%가 건설사나 건설 관계사에 있다며 정 회장이 현대산업개발을 통해 축구협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하청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건설업종 분들이 대의원으로 장기간 들어가 있다고 하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정 회장이 2021년 초에 3선 연임에 성공한 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김병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을 대상으로 접대 골프를 했다는 것도 주요 질의 사안이다. 체육회 및 산하단체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3선 이상 연임을 하려면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근 정 회장은 사면임 승인과 관련된 대가로 보이는 접대 골프 의혹에 휩싸였고 현안 질의 때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이기흥 회장과 김병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는데 의원들은 다시 정 회장에게 이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원들은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정 회장의 사선 연임 도전에 대해서도 더 확실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은 지금까지 사선 연임과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피해왔다. 현안 질의 때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정 회장은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두고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축구 팬들은 정 회장에게 축구협회 관련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요구해왔다. 축구협회 노조 역시 성명을 통해 정 회장의 불출마가 한국 축구 위기를 수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정 회장의 네 번째 연임을 반대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 회장은 종합감사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 단독 법인카드 내역 숨긴 축구협회. 부회장 배우자 식당에서 최고액 사용. 대한축구협회가 지난해 법인카드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곳이 최영일 축구협회 부회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일식당으로 23일 확인됐다. 축구협회는 이미 2017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대한체육회 스포츠 지원 포털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지난해 축구협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축구협회 임원 14인이 법인카드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식당은 최 부회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일식당으로 밝혀졌다. 총 20회에 걸쳐 364만 5천 원이 결제됐다. 이는 축구협회가 지난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총 867곳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축구협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인근 식당 또는 카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금액별로는 축구협회와 거리가 있는 송파구의 이 일식당에서 지출한 금액이 가장 컸다. 주변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일식당에서 이뤄진 모임 중에는 축구협회 업무와 관련 없는 성격의 모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축구계 한 인사는 기자에게 가족 문제 등을 최 부회장이 이 식당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식당 주변에서 만난 A씨는 최 부회장이 축구인들과 식당을 자주 찾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최 부회장이 축구협회 공금을 배우자 식당에 몰아주기 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 부회장 배우자는 통화에서 최 부회장이 손님을 모시고 온 적이 있다면서도 크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축구협회는 이미 2017년 9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당시 조중현 축구협회 회장과 이회택 부회장 등 전 현직 임직원 12명이 경찰에 입건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 축구협회 임직원들은 골프장과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이번 최 부회장 사례처럼 가족과 지인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축구협회는 앞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밝히라는 대한체육회 감사 지적에 사용 내역 없음지라고 공시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받았다. 이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번지가 축구협회는 최근 대한체육회 스포츠 지원 포털에 지난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시했다. 최 부회장은 지난해 3월 축구협회가 승부조작 가담자 등에 대해 기습 사면을 시도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철회하는 과정에서도 자리를 지킨 축구협회의 실세로 꼽힌다. 당시 정몽규 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기사 등 임원 전원이 일괄 사퇴했는데 최 부회장은 곧바로 부회장 자리에 복귀했다. 최근엔 애초 독대로 알려졌던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면담 자리에 최 부회장이 배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강유정 의원은 축구협회의 고질병이었던 법인카드 오남용이 재발했다며 정몽규 회장 체제의 축구협회는 능력도 도덕성도 없음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한 축구계 인사는 불투명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등으로 신뢰를 잃고 있는 축구협회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 아시아 휩쓰는 코리안 모리뉴 지정효 매직. K리그의 보물이 되다 SS 현장.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광주FC는 20일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호르 다룰 탁짐 말레이시아 과의 2024에서 2025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3차전 경기에서 3대1 승리했다. 난적 말레이시아를 넘은 광주는 대회 3연승을 달렸다. 앞서 광주는 일본의 강호 요코하마 마리노스, 가와사키 프론탈레를 격파했다. 승점 9를 얻은 광주는 동아시아 그룹 유일의 전승팀으로 선두를 지켰다. 아직 5경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 흐름이면 광주의 16강 진출 가능성은 꽤 높아 보인다. 이정효 매직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광주는 K리그 1에서 가장 적은 인건비를 지출하는 팀이다. 환경도 열악하다. 광주는 홈 경기장 잔디 상태로 인해 용인에서 경기를 치렀다. 잔디 상태가 좋다고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였고 원정에 가까운 이동 거리를 감수해야 했다. 악조건 속에서도 광주는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 감독은 부임 후 첫 시즌이었던 2022년 광주의 K리그 2 우승 및 다이렉트 승격을 이끌었다. 지난해에는 일부 리그에서 3위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켰다. 올 시즌엔 K리그 1에서 파이널비로 떨어졌지만 ACL이 무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감독의 명성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세계로 향하고 있다.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지난 20일 이 감독을 코리안 모리뉴라고 소개하며 집중 조명했다. 루키라는 표현으로 이 감독이 감독으로 일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뛰어난 성과를 내고 광주를 현대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으로 변모시켰다고 극찬했다. 이 감독은 지난 3시즌간 공격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전술로 호평받았다. 여기에 선수 관리, 리더십 면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는다. 간혹 돌발 발언, 수위 높은 언행으로 인해 비판받기도 하지만 ESPN은 이 감독의 톡톡 튀는 면모를 조제 모리뉴 감독에 비교하면 오히려 나름의 개성으로 분류했다. 실제로 경기 중 이 감독이 선수들을 향해 열을 올리는 모습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됐다. 조호르전에서도 이 감독은 경기 도중 공을 패대기 치며 선수들을 독려했다.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였다. 능력과 성적, 여기에 쇼맨십까지 장착한 이 감독은 이제 K리그 대표 지도자로 우뚝 섰다. K리그 나머지 팀들이 ACL이 무대에서 고전하는 가운데 광주는 난적들을 연이어 격파하며 순위표 맨 위에 있다. 이 감독과 광주는 올 시즌 ACL에서는 K리그의 보물인 셈이다. 용인미르 스타디움을 찾은 50여 명의 조호르 팬도 이 감독과 광주를 향해 아낌없이 박수를 보냈다. 경기 후 이 감독은 선수들을 조호르 서포터 앞으로 데려가 함께 인사했다. 치열한 싸움을 벌였지만 용인까지 찾은 조호르 팬을 향한 존중을 보인 셈이다. 이 감독은 지난 일본 원정에서 가와사키 선수들이 우리 팬에게 인사를 해줬다. 조호르 팬도 먼 거리를 왔다. 배울 건 배워야 한다. 앞으로 K리그 다른 구단도 응원 문화는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인사했다라고 말했다. K리그에서 가장 혁신적인 이 감독은 경기 외적으로도 자신만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이다.